안녕하세요. 서울시 MPO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배영순이라고 합니다. 이 포럼에 토론자로 처음 제가 왔을 때 이제 저는 그 발제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의견을 드리면 되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론 의제를 잡아라. 그리고 토론문을 10페이지 쓰고 PPT까지 만들라는 연락이 오면서 일이 커지는구나 하면서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50% 재단의 50% 당사자 연구와 관련해서 뭐 기획이라든지 평가 때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를 이 토론에서 드리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서울시 MPO 지원센터에서 활동가들을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소개하면서 50+ 당사자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 사업 모두 연구 주체에 주목하고 있고 이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 또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제를 도출하고 또 발전 방향의 아이디어를 찾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 의제는 서울시 MPO 지원센터의 활동가 주체 연구 사업을 통해 본 50+ 당사자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저희 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013년에 설립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이고요. 처음 센터는 서울시 공익활동의 베이스 캠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한 자원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또 정보가 있는 베이스 캠프로 출발해서 현재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이라는 좀 더 시너지 있는 연결과 협력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3가지의 추진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지원 분야는 MPO,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비영리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지원 중에 오늘 저희가 여러 사업 중에 소개해드릴 사업이 바로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파란색 화면으로 그 글자를 이렇게 불러보면 활력향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브랜드고 제가 그래서 이후에 계속 활력향연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하게 됐을 때는 이전과 달리 사회 변화가 너무 빠르고 또 사회 문제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이젠 한 가지 관점 또 한 가지 솔루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시민사회가 주목받고 현장 기반 연구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활동가의 전문성을 또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 센터에서는 활동가의 개성과 동기에 맞춘 그들의 연구를 지원하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제 해결에 다양한 관점과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보고서일 거다. 왜냐하면 활동가의 정체성, 그러니까 활동가의 삶과 일은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동가의 관점과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기획을 했습니다. 2018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 접수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가 욕구들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참여자의 특징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활동가에서 3에서 7년 차인 경우가 45% 정도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대한 실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욕구가 고민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동시에 그 정도의 경력과 또 경험이 있으면 현장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기 높아지고 또 이해관계의 목소리를 담은 그런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또 정책적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연구 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컬러로 나오는 게 2018년 연구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그 옆이 2019년 연구 보고서입니다. 올해 연구 보고서는 12월에 나올 예정이고요. 다다음 주죠.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연구 공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연구 공유회가 쫘르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각자 그 주간에 연구 공유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연구 주제나 또는 연구 방법론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활력향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는 활동가들이 원하는 연구,
주제를 직접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활동가들의 정체성들이 공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 절실한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이슈로 또 의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함께합니다. 저희 연구에 참여했던 활동가 중에 난민통역 연구하신 분의 인터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오래전부터 이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왔어요. 현장에서 보면 다양한 언어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는 중 소통 부분에 대한 교육 등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그렇게 답답하던 찰나였죠. 제가 실제 난민 통역을 하고 있다 보니 애정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가 분들의 인터뷰는 책자를 보시면 더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가의 경험과 지식이 연구로 구체화되어서 시민사회 관점을 담아서 제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이슈, 또 요구를 다루기 때문에 현장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현장의 다양한 맥락과 관계를 파악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한 대안,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요거와 관련된 또 그 참여한 활동가의 인터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다른 방향에서 정책 제안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목표예요. 관계로 보는 관점에 대한 정리가 있으면 다르게 제안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제안하는 게 목표고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례들의 개정 제안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활력향연에서는 연구자 주체에 주목해서 연구자의 관점, 시민사회의 관점이 담긴 그리고 현장의 맥락이 담긴 연구를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50+ 당사자 연구를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50+ 당사자 연구도 당연히 50+에 집중하기 때문에 50+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의 등장은 생애 주기로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사실은 예전의 생애 주기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는 노년기로 보았죠. 근데 그거는 100세 시대인 지금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애 주기를 지금 표를 보시면 50+가 사회의 주요 액터로 등장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생애 과제까지 주어지죠. 실제로 50+는 이전 세대의 노인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엔 노인복지과가 있었다면 현재는 인생 이모 작가로 다시 다루는 것처럼 이런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에 대한 법적 또 제도적 문화적 대응 방식을 처음부터 구상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초고령 사회가 인류가 처음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응한 벤치마킹할 사례라든지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50+를 주목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그에 맞는 대응 정책, 문화를 설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변화에 몸을 담고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50+가 직접 느낀 문제를 연구 주제로 발견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기술하는 것은 관련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적절한 관점과 또 영감을 제공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 연구가 50+가 제2의 삶과 일을 구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자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여기서 주목할 것은 50+ 세대는 바로 전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50+가 이제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되면은 이 전환기 탐색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가능할 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50+ 당사자 연구도 청소년기처럼 한 번의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후속 활동에 대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50+ 개개인의 경력 개발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전문성이 장착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현장성이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50+ 당사자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마지막 정리는 활력향연에 참여한 활동가의 매우 인상적인 연구활동 추천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가와 시장만 지식을 생산하고 사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관점에서 지식을 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기존 주류의 지식을 정정하는 활동으로 확장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물은 보다 설득력 있고 보편성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들께 연구활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0+ 여러분께도 연구활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